그러면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또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는 이제 다 아시죠? 자, 컴퓨터 두 대가 이렇게 있을 때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서버가 있다. 자, 그리고 이 둘은 통신을 할 텐데 통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FTP라는 방식도 있고 SSH라는 방식도 있고 HTTP라는 방식도 있고 TCP라는 방식도 있고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세 개는 해봤어요. 그리고 이 세 개는 어차피 TCP 위에 만들어지는 거라서 TCP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는 HTTP예요. 자, 그럼 이 HTTP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건 클라이언트에서는 브라우저고 서버에서는 웹서버죠. 저희는 엔진엑스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이제 엔진엑스가 어떤 식으로 파일을 제공하는지 아시죠? 폴더를 하나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얘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파일을 잡아다가 이렇게 보내주는 방식이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점 하나는 이 엔진엑스가 파일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기억나시죠? 보통 뭐 여러가지 이미지나 사운드 파일 여러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웹서버랑 브라우저 간의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 교환 방식은 엔진엑스가 이렇게 문서로 줘요. 문서로. 그리고 이 문서를 우리가 HTML이라고 불러요. HTML. 이런 HTML 파일을 여기 특정 폴더에다가 저장해 놨다가 서버에서 집어다가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방식이 되겠죠. 다 아는 내용인데 복수 삼아서 한번 했고요. 지금 제가 드린 거, 저희가 같이 실습했던 거를 보시면은 웹이라는 폴더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프로젝트 1, 2가 있어요. 자, 일단 1번으로 갈게요. 퍼블릭. 자, 보시면은 제가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 돼요. vim index.html 해가지고 hello site 1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그냥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문서들을 저장해 놓고 제공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을 제공하는 서버를 만들고 싶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냥 드릴게요.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수업 페이지 1번이에요. 1번 넘버링 해드릴게요. 자, 구구단 서비스 만들기인데, 자, 제가 이제 뭐 1단, 2단, 두 개의 구구단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겠다. 구구단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려면은 vim 해가지고 파일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1단, 두 번째는 2단. 그죠? 해볼게요. 구구단 _1.html 이렇게 파일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을 때 이거 앞에 몇 개 복사 안 되는 거 좀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쓸 수가 없대요. 수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자, 나가서 종료해 주시고 하나만 더 99단 언더바 2.html. 자, 이렇게 비어 있으면 요거 복사해서 넣으시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서버는 두 개의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99단 1단과 99단 2단. 자, 그리고 자, 혹시라도 여러분 엔진엑스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엔진엑스 켜져 있어야 되고요. 자, 제가 드린 거에서는 이 방화벽 설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파이어월 D를 그냥 내리겠습니다. 편한 실습 환경을 위해서 파이어월 D를 내릴게요. 그래서 혹시 켜져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내려주세요. 저희 실습할 때는 파이어월 D 안 켜겠습니다. 파이어월 D 요거 액티브로 되어 있으면 그냥 꺼주세요. 끄는 법 아시죠? 스톱 하시고 디스에이블 디세이블로 비활성화, 그리고 켜져 있다면 스톱으로 꺼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혹시 안 돼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set inputs 0으로 혹시 모르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세팅이 되셨으면은 IP ADDR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두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나트 방식이고 또 하나는 브릿지 방식이다. 나트 방식은 저희가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되는 거고, 브릿지 방식은 그냥 바로 접근 가능한 IP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요거 직접 IP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랑 저랑 IP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꼭 IP ADDR로 여러분들 IP를 확인하세요. 그렇죠? 자, 이제 접근을 하겠습니다. (1949) 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호스트를 두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어디서 확인해 보시냐면 etc의 엔진엑스의 conf.d vhost 들어가시면은 포트 11000에다가 우리가 프로젝트 1번 연결해 놨고요. 포트 번호 12000에다가 프로젝트 2 연결을 해 놨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포트 번호 11000 12000.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작업한 폴더는 프로젝트 1
프로젝트 1이면 아까 포트 번호 1번이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프로젝트 1은 포트 번호 1번. 자, 그러면 1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저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헬로 사이트 1이 나오는 건 요 index.html이 제일 첫 번째 파일로 지정이 돼서 그래요. 요 내용은 요 index.html 파일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 클라이언트, 고객이 우리 서버에서 구구 단위를 얻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구구단 언더바 1.html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단이 나오죠. 9개에 안 적은 이유는 그냥 다 적기 번거로워서 내기만 했습니다. 뭐 9개 있다고 치고 이렇게 1단이라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객이 여러분들 서버에서 구구단을 이렇게 얻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구단이 아니라 양질의 정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돈 내세요 해가지고 돈 받고 정보를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광고를 붙이면은 이 구구단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여러분들한테 광고비가 붙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고객은 1단이 아니라 2단이 궁금해요. 그럼 여기에 구구단 언더바 2.html 이렇게 해서 2단을 보겠죠. 자, 근데 어떤 고객은 3단을 보고 싶어요. 근데 3단은 안 나오죠. 왜냐면 3단은 여러분들 서버에 없잖아요. 지금. 구구단 2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방법은 구구단 3단을 또 만들어야겠죠. 만들어서 여기 넣어놔야겠죠. 자, 그래야 우리 서버에 접근하는 사람이 3단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4단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5단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단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0단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만약 그럼 1000단까지 여러분들이 제공을 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1000개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 그래서 이 웹서버는요, 기본적으로 웹서버는 동적인 처리, 이걸 동적인 처리라고 하고 그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얘의 역할은 그냥 서버에 있는 파일을 집어다가 HTTP로 고객한테 전송해주는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기존에 뭔가가 있어야 그거를 잡아다 주는 거지, 얘가 막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막 뭔가를 생성해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동적인 처리를 못하고요, 정적인 거, 이미 존재하는 거 제공 가능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적 컨텐츠 라고 하고요, 정적 컨텐츠를 제공하니까 정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웹서버만 가지고는 딱 요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미지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만들어 놓고 제공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구구단 같이, 이렇게 구구단처럼 뭔가 되게 확장성이 큰 컨텐츠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해 놓기가 힘든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뭘 써야 된다?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웹 서버는 동적인 처리를 할 수 없어서 동적인 처리를 하는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는 CGI라고 부르요. CGI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바뀔 거예요. 그림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지우고 다시 자, 이제 그냥 바로 브라우저라고 할게요. 이거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고요. 자, 여기에 엔진엑스 웹서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뭐 정적 컨텐츠라고 할게요. 여기를 정적 컨텐츠 이렇게 막 모아놔요.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모아놔요. 뭐 우리가 방금 만든 구구단도 여기에 속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집어다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브라우저가 이렇게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요청이라고 보통 해요. 요청. 그리고 이 요청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URL이라는 걸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소창 여기다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요청을 해요. 요청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주소창에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뭐냐면 서버 주소에다가 서버 주소, 파일 경로, 파일명 요렇게 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야 이 웹서버가 파일 경로에 있는 이 파일을 집어다가 줄 거 아니에요. 잡아다가. 맞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URL은 이 파일명이 뭐뭐뭐뭐.html로 되겠죠. 아니면 뭐 JPG나 뭐 이런 이미지 파일도 됩니다. HTML이나 뭐 JPG 뭐 이런 이미지 파일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웹서버가 탁탁 알아듣고 여기 정적 컨텐츠에서 찾아다가 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요청을 하는데 이런 거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거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콘텐츠를 요청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웹서버는 딱 이걸 보자마자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네, 내가 못하는 일이네. 자기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려를 시키거나 나 못하는 거다 하면서 에러를 내서 고객가 달려주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애를 옆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걸 제가 CGI라고 합니다. CGI라는 애를 옆에 데려다 놓고 요런 이제 요청 2번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청 2번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야 이거 내가 못하니까 얼른 이렇게 던진다. CGI한테 던져요. 자, 그럼 CGI는 뭘 하냐?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처리. 이게 뭐 자바로 할 수도 있고요, 파이썬으로 할 수도 있고요, PHP라는 걸로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언어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CGI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뭐 한다?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구구단이라고 가정하면은 여기서 구구단 만들어서 즉석에서 만들어서 얘한테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줘.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웹서버는 HTML 문서는 줄 수가 있잖아요. 얘가 프로그래밍 처리 다 해가지고 결과만 문서로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문서가 딱 생기겠죠? 이거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브라우저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평소처럼. 구구단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CGI 개념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PHP나 자바, 파이썬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물론 아셔야겠지만 나중에 개발자 하실 거는. 지금 당장 리눅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모른다고 가정하고 이제 여기에서 개발자들이 많은 일을 하겠죠. 프로그래머들이. 근데 이제 리눅스 관리자는 뭐예요?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만든 CGI를 이 웹서버랑 CGI랑 통신하게 해줘야 되죠. 자,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을 거고요. 자, 일단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한테 그럼 필요한 게 뭐다? 첫 번째가 CGI라는 놈을 옆에다 딱 갖다 놔야 돼요.
CGI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설치할 CGI는 PHP로 할 거예요. 왜냐면 PHP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추후에 이 개념을 좀 익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자바를 배우실 건데, 자바에도 이런 CGI가 있어요. 본인들이 만든, 자바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이렇게 서비스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명령어를 좀 올려드릴게요. 자,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요, PHP 설치 2번. 자, 기존 PHP 지우기는 뭐 딱히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 지우라는 얘기인데, 아마 설치되어 있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자, PH 파일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자세히는 모르셔도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저번에 우리가 예전에 설치했던 애플 릴리즈라고 기억나시나요? 좀 더 많은 패키지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거 업데이트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레파지토리 하나를 추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HP 최신 버전이 포함되어 있는 레파지토리를 설치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요거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뭐 패키지 매니저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util을 설치하는 거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최신 버전만 우리가 탐색하겠다라는 뜻인데,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쭉 할게요. 똑같이 따라 할게요. 그리고 PHP에 관련된 여러가지 패키지들을 한꺼번에 같이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꽤 많은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자, 이제 설치가 다 됐어요. 자, 클리어 한번 해주고 자, 설치가 다 됐으면 이제 php-v 하면은 PHP 버전 딱 뜨면서 이제 설치가 됐다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제가 PHP 9구단 코드를 올려놨습니다. 자, 파일명은 99.php로 할게요.
이거를 그냥 바로 여기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퍼블릭 안에서 sudo vim 99.php 자, 이거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이 코드는 뭐 딱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단을 정해주면은 이 프로그래밍 코드가 돌면서 구구단을 만들어주거든요. 구구단을 만드는 코드인데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구구단 만드는 법을 아실 거예요. 그거를 PHP라는 언어 문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php 99.php 하시면은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잘 나오죠? 일단 만약에 요 단에 요 1을 이제 3으로만 바꾸면은 3단이 나오는 거예요. 10까지 나오는 건 좀 이상하네. 여튼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저희 리눅스 표준 출력으로 나오죠. 요건 의미가 없고 이거를 HTML이라는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서버한테 요청했던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결과를 HTML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CGI라는 녀석입니다. 저희는 CGI를 설치를 했는데 CGI 이름은 그래요. PHP FPM 이런 애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systemctl 스테이터스. 자, 얘도 데몬입니다. PHP FPM이라는 거 우리가 아까 여기 전체 여러가지 설치했잖아요. 이때 같이 설치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켜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약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요거 설정은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